미국 한인들은 조용히 준비했다. 우리는 은퇴 후에야 공포를 배웠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삶의 다음 장을 소리 없이 넘기고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에서야 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은퇴를 맞은 한인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들은 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전환이라는 말을 썼고 끝이 아니라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삶은 이미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일은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출근 날이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알고 있었고 돈이 아닌 시간과 관계와 역할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반면 한국에서 만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늘 은퇴 이후에서 시작된다. 퇴직서를 제출한 뒤 통장을 열었을 때, 집에 머문 첫 주가 지나고 나서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공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서울에서 제조업에 몸담았던 50대 후반의 남성은 은퇴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가고 저녁에 돌아와 피곤하다는 말로 하루를 닫는 것이 반복이었다. 은퇴 후 첫 달은 쉼처럼 느껴졌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시간이 칼처럼 길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시작되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공백이 가장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기업에서 퇴직한 60대 초반의 여성은 은퇴를 자유로 상상했다. 회사에서 벗어나면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줄 알았고 매일이 여행 같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유는 방향 없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그녀는 은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되었다. 직함도 역할도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것은 막연한 불안뿐이었다. 그때서야 은퇴 준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돈을 모으는 일만이 준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자책이 따라왔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과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조용히 관계를 옮겼고 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취미와 봉사와 소규모의 역할을 늘려갔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재구성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삶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하루가 이어졌고 삶의 리듬이 끊기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로 일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은퇴를 미루는 것이 준비라고 믿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공포를 배웠다. 이 공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온다. 어디에도 불리지 않는 이름이 되고 누구의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순간 삶은 갑자기 낯설어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불안은 통장 잔고보다 더 깊다.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은 그 깊이를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 깊이를 뒤늦게 체험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퇴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삶의 한 부분이고 준비는 끝난 적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아직 일터에 있다면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공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은퇴 이후라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을 조금 다르게 사는 일이다. 은퇴는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만 공포로 배우기보다 조용히 익히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준비라는 단어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들에게 은퇴 준비는 특정 시점에 집중해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활 속에 스며든 태도에 가깝다. 일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동안 삶의 다른 축을 키워왔고 돈의 흐름만 점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쓰임과 관계의 방향을 함께 조정해왔다. 그래서 은퇴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이 되었고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일과 비일상의 경계에 놓여 있다. 일하는 동안에는 은퇴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불안한 미래로 미뤄두고 버티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어느 날 퇴직이라는 문장이 현실이 되면 그제야 준비가 시작된다. 이때 준비는 대부분 통장과 부동산으로 수렴되고 삶의 구조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린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불안은 자산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충분하다고 여겼던 자산을 가진 사람도 하루의 의미를 잃으면
깊은 공허에 빠지고 빠듯한 형편이어도 삶의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표정을 유지한다. 이 차이는 은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에서 비롯된다. 은퇴를 쉼으로만 상상하면 쉼이 끝난 뒤의 공백을 견디기 어렵다. 은퇴를 전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전환을 채울 준비를 이미 해두었기에 두려움이 덜하다. 한국의 50대, 60대 은퇴자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듣는 말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고 대부분은 선배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며 배워야 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공포는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구조적인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하는 법만 배웠고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역할이 사라진 뒤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이 조용히 준비했다는 말은 더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덜 의존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직함과 소속에 대한 의존을 줄였고 일 하나로 설명되던 삶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작은 역할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하나가 사라져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은퇴 준비의 방향도 달라진다. 지금부터 무엇을 더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덜 매달릴 것인가를 묻게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누구와 연결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은퇴 후에 던지기에는 너무 무겁다. 그 질문은 은퇴 이전부터 천천히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은퇴 이후라 해도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포를 겪었다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실험하며 관계를 재구성하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 은퇴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쓰이고 있는 현재형의 문장이다. 조용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라도 자신에게 묻고 선택해야 한다.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지는지. 은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배울 기회를 준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지금 불안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 불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조용한 준비는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은퇴는 언젠가 닥칠 공포가 아니라 천천히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다. 미국 한인들은 조용히 준비했다. 우리는 은퇴 후에야 공포를 배웠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삶의 다음 장을 소리 없이 넘기고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에서야 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은퇴를 맞은 한인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들은 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전환이라는 말을 썼고 끝이 아니라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삶은 이미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일은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출근 날이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알고 있었고 돈이 아닌 시간과 관계와 역할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반면 한국에서 만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늘 은퇴 이후에서 시작된다. 퇴직서를 제출한 뒤 통장을 열었을 때, 집에 머문 첫 주가 지나고 나서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공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서울에서 제조업에 몸담았던 50대 후반의 남성은 은퇴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가고 저녁에 돌아와 피곤하다는 말로 하루를 닫는 것이 반복이었다. 은퇴 후 첫 달은 쉼처럼 느껴졌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시간이 칼처럼 길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시작되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공백이 가장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기업에서 퇴직한 60대 초반의 여성은 은퇴를 자유로 상상했다. 회사에서 벗어나면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줄 알았고 매일이 여행 같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유는 방향 없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그녀는 은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되었다. 직함도 역할도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것은 막연한 불안뿐이었다. 그때서야 은퇴 준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돈을 모으는 일만이 준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자책이 따라왔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과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조용히 관계를 옮겼고 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취미와 봉사와 소규모의 역할을 늘려갔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재구성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삶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하루가 이어졌고 삶의 리듬이 끊기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로 일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은퇴를 미루는 것이 준비라고 믿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공포를 배웠다. 이 공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온다. 어디에도 불리지 않는 이름이 되고 누구의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순간 삶은 갑자기 낯설어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불안은 통장 잔고보다 더 깊다.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은 그 깊이를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 깊이를 뒤늦게 체험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퇴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삶의 한 부분이고 준비는 끝난 적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아직 일터에 있다면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공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은퇴 이후라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을 조금 다르게 사는 일이다. 은퇴는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만 공포로 배우기보다 조용히 익히기를 바랄 뿐이다.